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주목하고 있는 조직 경영의 핵심 키워드죠.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또 특히 요즘처럼 MZ세대가 조직의 주축이 되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탐색해 보시죠. 우선 심리적 안정감, 이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게 4년 동안 180개 팀을 분석한 거였죠? 네. 근데 고성가 팀의 가장 중요한 특성 1위가 바로 이 심리적 안전감이었다는 거. 뭐 팀원 개인 역량 합계나 다양성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했다니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랄까, 팀원들끼리 그냥 친하다, 분위기 좋다, 이런 걸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구글 정의를 보면 어떤 의견을 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실수나 좀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죠. 아하, 그게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우리 기업들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희 분석에 따르면요. 2020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 7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 구성원 행복도, 그러니까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려 18.1%나 됐습니다. 18.1%요? 어휴, 상당히 큰 수치네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게 일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최근 GS 칼텍스 미디어 허브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일수록 아이디어 제안이 활발해지고 뭐랄까 실패에서도 배우는 학습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서 결국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 요즘 세대 갈등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랑 연결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댔네요. 얼마 전 중앙노동위원회 설문 보니까 앞으로 직장 내 갈등 1위로 MZ세대와의 갈등, 이게 43.3%로 꼽혔던데 이게 해고나 성희롱 문제보다도 더 높다는 거잖아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 결과 저도 봤습니다. 그 소위 기성세대의 예 문화 있잖아요. 일단 시키면 한다. 그거랑 이제 MZ세대의 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질문하는 문화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마찰이 큰 거죠. 아, 요요요 세대요? 네. 여기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하면 MZ세대는 사실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 기여할 기회를 좀 놓치게 되고 기성세대는 또 답답함을 느끼고 서로 오해만 쌓이는 거죠. 근데 이 간극을 메우는데 심리적 안정감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왜요? 라는 질문이 어떤 공격이나 반항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럼 이런 심리적 안정감, 이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서로 잘 지내자 이런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은 아니고요.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 이 분야의 정말 권위자시죠. 이분이 쓴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에 나온 3단계 전략이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3단계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토대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거죠. 리더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고 무엇보다 경청하는 자세,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 유도하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격려하고 좀 다른 생각이나 도전적인 아이디어도 환영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생산적으로 반응하기입니다. 리더의 반응이죠. 아, 리더의 반응? 네. 누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좀 껄끄러운 의견을 내도 그걸 존중하고 또 의견 자체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반영할지 피드백을 주는 것. 이게 핵심이죠. 듣고 보니 픽사의 그 유명한 브레인 트러스트 회의가 딱 이런 사례겠네요. 아, 정확합니다. 그게 정말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직급 상관없이 정말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잖아요. 심지어 겨울왕국 감독도 그 과정 덕분에 작품이 훨씬 좋아졌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와우. 네, 실패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내놓고 그걸 건설적인 비판으로 발전시키는 문화, 그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든 과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심리적 안정감도 너무 지나치면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얼마 전에 클랩 컴퍼니 연구 결과 보니까 그런 경고가 좀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그 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2025년 연구였죠. 지나친 안정감이 자칫하면 구성원들의 어떤 책임감 해이나 성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아, 너무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그렇죠. 너무 편안하면 어려운 도전은 좀 피하게 되고 또 꼭 필요한 솔직한 피드백이나 건강한 갈등조차 꺼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혁신이 정체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냥 익숙한 것에 안주하게 되고요. 결국은 균형이네요. 마냥 좋은 분위기가 끝이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건강한 긴장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더 높은 성과와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봐야 하는 거죠. 최근 맥킨지 보고서리 2024년을 봐도요.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협력이 잘 되는 조직은 생산성이 평균 25%나 높고 연 매출 성장률도 15%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와, 25% 생산성 향상이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좋은 문화 만들자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결국 심리적 안정감은 팀 성과나 혁신, 그리고 세대 통합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게 또 나태함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 책임과의 어떤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이나 팀에서는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안전함과 성과를 내야 하는 어떤 압박감, 이 사이에 이상적인 균형점을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균형을 지금 어떻게 찾아가고 계신가요? 한 번쯤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였습니다.